읽어보면 와, 막장 드라마, 막장 영화 한 편 본 느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폭풍의 언덕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폭풍의 언덕은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 브론테가 남긴 단 한 편의 소설인데요. 영국 문학 3대 비극, 세계 문학 10대 소설에 꼽히는 작품입니다. 너를 닮은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이까지 오게 됐어요. 폭풍의 언덕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히스클리프로 대변되는 우제의 어떤 광기 어린 사랑처럼 이 작품의 어떤 두 남녀의 폭풍 같은 사랑, 그리고 복수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이 에밀리 브론테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삶과 관련해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폭풍의 언덕은 워더링 하이츠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와 노르웨이의 숲이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 것처럼 이 폭풍의 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더링이라는 거는 바람이 거세다, 거센 바람이라는 그쪽 지역의 사투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작가는 이런 황량하고 바람이 거센 고향에서 자라왔어요. 그녀의 작품의 배경을 이런 환경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소설 속에 나오는 대저택의 고유명사이기도 한데요.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라는 이 두 캐릭터의 어떤 야성적인 면을 매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은 소설 속의 저택을 가리키는 고유 대명사, 그리고 두 주인공의 폭풍 같은 사랑,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야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중의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에밀리 브론테가 필명으로 이 소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심지어 굉장히 야만적이고 너무 얘기가 거칠다, 이런 혹평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등장인물이 음산하다, 흉측하다,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예요.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에는 도덕적인 윤리관이 사회 전체를 좀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도덕적 관념을 깨는 근친상간의 얘기라든지 약간 좀 비이성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 스토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이 작품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반감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시대 반항적인 이야기라서 이 작품이 좀 더 특별했고, 기존 작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독창적인 캐릭터들, 거기다가 어떤 서정적인 감성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긴박한 어떤 스토리, 그리고 모순이 뒤섞인 인간 본성에 대해서 깊게 탐구한 그런 면이 후대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이 작품을 표현한다면 어떤 인간의 격정을 굉장히 독창적으로 표현해냈다 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와, 막장 드라마, 막장 영화 한 편 본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라는 작가의 특징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 제인 에어라고 고전소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 그리고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랑 이 세 여성이 자매입니다. 세 자매가 모두 유명한 여류 작가인 거죠. 에밀리 브론테는 겉으로는 좀 조용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 내면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었나 봐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어떤 야성적인 모습이 존재했다, 이런 기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냐면 순수의 잔인함, 비이성적인 사랑, 광기 어린 집착, 처절한 복수, 복수의 허망함,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되게 야만적이고 야성적이고 거칠어요. 어떻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비상식적일 수 있을까? 비이성적일 수 있을까?
와, 진짜 막장이다. 그 인간의 거친 내면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이 소설 폭풍의 언덕은 그런 황량한 들판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황량한 들판에서 살아온 어떤 그 작가의 내면을 나타낸 게 아닐까. 이 모든 주인공들이 작가의 자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은 사랑에 눈먼 한 남자의 어떤 처절한 복수극이라기보다는 억압된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의 개인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격정적인 로맨스, 복수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알고 다시 이 책을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내면을 반영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작품이 한 번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너를 닮은 사람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폭풍의 언덕 이야기까지 왔고, 오늘은 또 폭풍의 언덕의 주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고전 소설의 매력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 좀 힘든 인간의 내면, 본성,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도 내 감정을 막 끌어올리면서도 또 재밌게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